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너지 쪽과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에너지라고 한다. 자, 에너지의 정의를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맞아요. 하지만 1초 동안은 옳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같이 밑에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의 그대로 써준 거죠.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된다. 맞죠?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반대로 물체가 직접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즉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4번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방금 말한 내용이죠. 에너지의 양은 5번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한 일의 양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은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양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한 일의 양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일의 양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일을 측정하여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한번 볼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맞습니다. 물체의 질량과 기준면 중요한 말이에요. 기준면에서 기준으로 한 높이에 각각 비례합니다. 각각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것은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3번. 지면에서 1m 높이에 있는 질량 1kg의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kg 곱하기 1m는 계산하면 9.8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기준면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줄입니다.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높이 있냐를 보기 때문에 기준면에 있는 물체는 항상 위치 에너지가 0줄입니다. 5번 물체가 기준면까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같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준면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즉 중력에 대해 해준 일은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되고요. 이때 이 위치 에너지는 바꿔 표현하면 다시 자유낙하하여 중력이 한 일의 양과 동일합니다. 즉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은 중력이 한 일의 양과 동일합니다. 자, 정리하면 기준면까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바로 위치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그림 20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추를 낙하시켜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실험을 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추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글자가 왜 이러니?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말하면서 쓰냐고 잘 안 써지네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추의 이 위치 에너지는 바로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인 mgh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위치 에너지는요, 내려와서 나무 도막과 충돌하면서 어떤 일로 전환되냐면 바로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나무 도막과 이 집게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곱하기 나무 도막이 밀려난 이동거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마찰력은 수업 때도 한번 말했지만 바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커질수록 무엇만 증가하는 거예요? 바로 이동거리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질량이 증가하거나 혹은 높이가 증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번 문제.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추에 작용하는 마찰은 무시한다. 추와 공기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을 무시하고요. 나무도막과 충돌할 때의 마찰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1번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자, 이 말 표현은 추의 질량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증가합니다. 즉 비례관계가 맞아요. 2번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 이 추의 낙하 높이는 바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요.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라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은 추의 중력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5번도 같이 볼게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과 같다. 아까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일로 전환됐는데 그 밀려나는 일은 마찰력에 대하여 한 일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과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의 곱과 같다. 자, 이 추의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일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이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일은 바로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표는 위 실험에서 추의 질량 및 낙하 높이에 따른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1번 실험은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다 얘랑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2번 실험을 분석을 해볼게요. 2번 실험을 봤더니 추의 질량은 동일한데 추의 낙하 높이는 2배가 되었네요. 이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2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질량이 똑같고 낙하 높이가 2배로 증가했다는 뜻은 위치 에너지가 2배로 증가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나무도막에 밀려나는 일이 2배로 증가했는데 그 2배로 증가한 것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로 증가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실험을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실험을 봤더니 추의 낙하 높이는 동일해요. 하지만 추의 질량이 20kg으로 2배 증가했어요. 그랬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또한 2배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의 낙하 높이는 동일한데 추의 질량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2배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일도 2배로 증가하는데 이때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로 증가한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아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추의 위치 에너지는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에 각각 비례한다. 맞아요. 왜요? 추의 위치 에너지는 바로 질량, 중력가속도, 높이를 곱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실험 1에서 낙하 전 추의 위치 에너지는 실험 2에서보다 작다. 실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험 2는 지금 높이가 2배로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2배로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험 2에서 보다 작은 것이 맞습니다. 3번 실험 2와 3에서 낙하 전 추의 위치 에너지는 같다 라고 하는데요. 2번과 3번을 보면은 지금 추의 질량은 똑같은데 1번에 비해서 똑같은데 추의 낙하 높이가 2배로 됐기 때문에 1번 에너지에 비하면 2배로 증가했고요. 3번을 보면은 3번도 추의 낙하 높이는 동일한데 추의 질량만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2배로만 증가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은 추의 위치 에너지는 같습니다. 실험 1에서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은 980N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는 나무도막이 밀려난 1이라는 등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험 1 보면은, 자, 실험 1에서 지금 나무도막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0kg 곱하기 높이 0.5m예요. 이때 이것이 바로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인 0.05m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0.5, 0.5로 나누어 주면은 편하고요. 자, 그랬을 때 얘는 0.1만 남겠죠. 그랬을 때 98은 마찰력 곱하기 0.1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980N이 맞습니다. 추의 질량이 20kg으로 2배 증가했고요. 낙하 높이가 100cm 2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총 몇 배 증가할 걸까요? 2배 곱하기 2배니까 4배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동거리도 몇 배 증가할까요? 이동거리 또한 4배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실험 1일 때에 비해서 2배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5cm에 4배가 증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20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틀린 것은 5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문제 22번 볼게요. 그림에서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요 지면을 기준으로 했다는 뜻이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같은 물체끼리 짝지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업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위치 에너지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 때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해서 위치 에너지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질량 곱하기 높이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1kg 곱하기 1m 하니까 1, B는 3kg 곱하기 1m니까 3, C는 1kg 곱하기 2m니까 2, D는 2kg 곱하기 2m니까 4, E는 1kg 곱하기 3m니까 3, F는 2kg 곱하기 3m니까 6이에요. 자, 그럼 같은 숫자는 B와 E입니다. 그래서 B, E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그래프는 두 물체 A, B의 높이에 따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A, B 모두 다 높이가 0.2m로 동일해요. 자, 위치 에너지는요, 바로 계산할 때 우리가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의 곱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력 가속도는 9.8로 상수고, 그 다음에 높이 또한 0.2로 고정되어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질량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이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B는 질량의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A의 위치 에너지는 0.4줄이고 B의 위치 에너지는 0.2줄이기 때문에 몇 대 몇이에요? 바로 2대 1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의 B가 바로 질량의 B이기 때문에 A는 B의 2배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2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쇠구슬의 질량과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쇠구슬을 낙하시켜 나무도막과 충돌시켰다.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다면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분석해보면 쇠구슬이 지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내려와서 나무도막이랑 충돌하면서 바로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자, 또 글씨가 엉망인데 다시 쓸게요.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는 바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고, 이 나무 도막이 한 일의 양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인데요. 이때 이 마찰력은 정해진 숫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량과 높이에 따라서 이 이동거리가 결정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팁은요, 이렇게 숫자가 다 적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이것과 비교를 하는 거지, 나머지 칸들끼리 계산한 값끼리 비교하시면 나중에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 다른 것도 다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쇠구슬의 질량이 0.2에서 0.4로 2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무도막이 마찬가지로 2배가 증가했어요. 쇠구슬의 질량이 2배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2배 증가하는 건데 쇠구슬의 높이마저 증가하면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마저 2배로 증가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가는 단어는 0.1로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칸을 비교해보면 자, 지금 세 번째 칸을 비교해봤더니 이동거리의 높이, 다시 쇠구슬의 높이가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또한 2배로 증가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쇠구슬의 높이가 2배 증가해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 증가한 거구나. 쇠구슬의 질량은 똑같겠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0.2kg 그대로 지우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칸을 비교해보면 지금 처음보다 질량이 3배 증가했어요. 그리고 높이도 2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3 곱하기 2 해서 총 6배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 6배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바로 밀려난 1로 전환되기 때문에 5cm에서 곱하기 6 한 만큼 5, 6, 30cm가 됩니다. 빨간색은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다시 30cm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기준점을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앞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그림은 쇠구슬의 질량과 높이를 달리하면서 빗면에서 운동을 시켰을 때 동일한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가 바로 나무도막에 밀려나는 1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 1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 마찰력은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똑같은 나무도막이기 때문에 나무도막과 바닥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도 처음, 나중, 중간, 마지막 모든 실험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쇠구슬 첫 번째 거 보면은 자, 질량이 m이고 높이가 h예요. 그러면 mgh겠죠.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보면은 emgh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세 번째 거 계산하면은 3mgh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자, 위치 에너지의 비가 1대 2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1대 2대 3만큼 밀려난 거리도 1대 2대 3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동거리 그림을 봤을 때 A가 더 기네? 그러면 얘가 더 긴 거겠구나 라는 식으로 어림 추측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숫자를 믿고 풀으셔야 돼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분석해 볼게요. 쇠구슬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1로 전환된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거였죠. 맞습니다. 자, A는 ES이다. 맞습니다. 1대 2대 3이었기 때문에 A는 ES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A 대 B는 2대 3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26번 볼게요. 26번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3kg, 5kg인 두 물체 A, B가 지면으로부터 각각 2m, 1m 높이에 있다. 지면을 기준으로 두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질량 곱하기 높이로 가볍게 풀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자, A는 3kg 곱하기 2m이기 때문에 6이라고 풀 수 있고 B는 5kg에 1m이기 때문에 5라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비는 가볍게 6대 5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구슬을 실에 매달아 1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지면에 있는 질량이 3kg인 물체와 충돌 후 구슬은 정지하고
물체는 9.8m 미끄러졌다. 이때 지면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쇠구슬이 갖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가 바로 이 물체, 3kg의 나무도막의 물체를 밀어내는 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바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해요?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이고요. 이것이 밀어내는 힘인데 이때 마찰력을 물어봤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마찰력 그대로 써줄 거고요. 곱하기 9.8m가 이동했다는 것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등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1m는 마찰력 F라고 쓸게요. 곱하기 9.8입니다. 자, 그럼 양변에 지금 9.8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주고 그럼 계산했을 때 마찰력은 몇 뉴턴이 나와요? 바로 2뉴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지요? 자, 넘어가서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문제는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공을 가만히 놓아 낙하시켰다. 이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에너지와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m 높이에 2kg의 공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낙하하면서 누가 일을 해요? 바로 중력이 일을 합니다. 중력이 한 1이 바로 무엇으로 전환된다고 했었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등식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력의 한일을 먼저 구해보면은 중력의 한일은 중력 9.8 곱하기 2kg 곱하기 한 일이니까 이동거리 10m겠죠? 그것은 계산하면은 196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196줄이 바로 운동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운동에너지 196줄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해볼 건데요. 196줄은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속력의 제곱이 196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속력은 14m/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제곱을 없애주려면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196은 14m/s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29번 볼게요. 질량이 2kg인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자유낙하하고 있다. 이 물체의 속력이 2배 몇이에요? 바로 10m/s겠죠. 가 되기 위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하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 상태 먼저 구해볼게요. 처음 상태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5m/s의 제곱이었어요. 계산하면 25줄이었죠. 아이고. 자, 두 번째, 나중에 10m/s가 되었을 때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10m/s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면은 100줄이 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처음에서 나중이 되는데 얼마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가요? 바로 75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죠. 즉, 75줄만큼의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75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30번, 31번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추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면서 자와 충돌시켰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속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운동에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했다는 뜻은 추의 질량이 증가하면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근데 추가 아니라 사실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여기 수레라고 써있죠? 선생님이 문제 쓰면서 오타를 냈어요. 수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가지고 있어요. 이 운동 에너지가 자와 부딪히면서 자를 밀어내는 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는 책과 자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할 거고요. 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우리가 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추의 운동 에너지가 자를 밀어내는 일을 한다. 맞아요.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3번, 자가 밀어난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은요. 바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질량의 운동에너지는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의 운동에너지가 비례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3번에서 밀려난 거리 의미하는 것이 운동에너지이기 때문에 추의 질량에 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에서는 2배의 제곱인 4배가 됩니다. 따라서 자가 밀려난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운동에너지이기 때문에 2배가 아닌 4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자가 밀려난 거리는 추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추측할 수 있어요. 31번 다음 표는 추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였을 때 자의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이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A와 B를 기준점으로 좀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A와 B 먼저 가볍게 비교를 해볼게요. 수레의 질량이 2kg에서 4kg으로 2배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속력은 동일했고 자의 이동거리가 2배 증가했습니다. 즉 자의 이동거리가 의미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고 수레의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C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C는 지금 질량은 동일한 상태고요. A와 동일한 상태고요. 수레의 속력은 4m/s로 2배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의 이동거리도 몇 배 증가할까요? 바로 2배가 증가한 정답은 4cm가 되겠죠. 자, D 볼게요. D는 4kg이니까 B로 비교를 해볼게요. 4kg인데 속력이 얼만큼 되면은 이동거리가 몇 배 증가했어요? 4배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속력이 몇 배 돼야 이동거리,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될까요? 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숫자의 제곱이 바로 4가 돼야 됩니다. 즉, 2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배가 돼야 된다는 말이니까 2m/s에서 2배가 되면은 4m/s이죠. 그래서 가는 4cm, 나는 4m/s입니다. 자, 32번 볼게요.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속력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속력이 8m/s일 때 예상해보라는 얘기겠죠.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때 어떤 물체로 하나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질량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숫자예요. 그러면 이 운동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속력의 제곱입니다. 이때 속력이 아닌 속력의 제곱인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2m/s일 때 10줄이었고요. 4m/s일 때 40줄이었어요. 그럼 2m/s에서 2배 증가했더니 운동에너지가 2의 제곱인 4배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4배인 8m/s가 된다면 운동에너지는 4의 제곱인 16배가 되겠죠. 그러면 10줄 곱하기 16배 해주면 160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3번은 29번 문제랑 동일하니까 패스할 거고요. 34번 볼게요. 자, 2문제 남았어요. 같이 힘내서 집중해 볼게요. 질량이 20kg인 물체에 100줄의 일을 해주었더니 물체의 속력이
6m/s가 되었다. 이 물체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든 뭐 사실은 위치 에너지든 그건 중요치 않은데 지금 수평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왜?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0kg 곱하기 속력 제곱일 거예요. 그 에너지는 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여기에 100주를 해 주었더니 에너지를 증가시켜 주었더니 나중에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0kg 곱하기 6m/s의 제곱인 얼마 나올까요? 360줄이라고 했네요. 자, 360줄만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에다가 100줄을 더해줬더니 360줄이 될까요? 즉 360줄 빼기 100줄 해서 260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번 볼게요. 35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질량 4kg인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15N의 힘을 가해 주었더니 물체의 속력이 10m/s가 되었다. 물체가 힘을 받으며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kg인 물체는 동일한데 처음에 5m/s였다가 10m/s가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5m/s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50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받았어요. 15N의 X, 이 이동거리만큼 곱한 값의 일을 받았더니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즉 나중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10m/s의 제곱, 여기 나중에 10m/s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00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이 물체에 얼만큼의 일을 해주면 나중 에너지만큼 증가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빼면 알 수 있죠? 즉, 일의 양은 나중 빼기 처음으로 구했을 때 150줄임을 알 수 있어요. 이 150줄은 어떻게 구해요? 15N의 힘 곱하기 이동거리 X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X의 몇 미터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10m임을 우리가 바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요. 자, 35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